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근데 이렇게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것 같냐? 좀 밝기 좀 뭔가 너무 얼굴이 화사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거에 나오는 점의 이동과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알겠죠? 평행이동을 같이 한번 보시죠. 냉. 평행이동이라는 건 일단 뭐냐? 오늘 저와 함께 배울 게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그리고 두 번째가 보통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도형의 평행이동. 이 내용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돼야지만이에요. 좀 이해를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이 영상을 찾아보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처음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고 찍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항식 곱셈과 나눗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점이 새로 찍히겠죠, 그죠? 그때의 이 점의 좌표를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편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4라고 합시다. 3,4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점 P라고 하겠습니다. P라는 점을 X축으로 이만큼 가고요. Y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갔을 때 이 점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P'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생각을 조금 하면 알겠죠? 5,7이 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 X축의 좌표가 5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3만큼 또 올라갔으니까 Y축의 좌표가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점을 X축에 대해서 얼마, Y축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자 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방금 나와 있는 점의 평행이동을 기호로 표현한다면 x, y를 평행이동하세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이 아니었죠? 2였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세요 라는 이 한글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보면, 이 말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는 거구나, 이 소린 거예요. 아시겠죠? 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 P입니다. 이 점 P를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쓰일 겁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점 P를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고요. 그죠?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란 말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3,4였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얼마예요? 요만큼 가겠죠? 그죠?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내려가면 쭉 떨어져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B라는 좌표라고 하면 2,0이 되네요. 그죠?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기호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호를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라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는 뭐 쉽게 해요. 쉽게 하는데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이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책이나 교재에서 봤을 겁니다, 아마. 방금처럼 만약에 요런 느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 보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그럼 x 빼기 2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물론 이거를 처음 배운 학생은 이게 뭔 소린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그죠? 뭔 소린지 아직 모르는데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보러 온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점의 평행이동은 x 플러스 2,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플러스 2인데 왜 도형은 x 빼기 2입니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을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빡빡이 오랜만이구만. 자, 일단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중3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도형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했는데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점들의 집합이죠. 그죠? 이 점들이 이 모든 점들이 x축으로 1만큼 가고 x축으로 2만큼 올라가서 새로운 점으로 찍히고, 꼬박꼬박 했지. 벌써 진짜 3년 된 것 같네. 1만큼 2만큼 이렇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점들이 다 이렇게 찍히면서 새로 와야 되는데 요런 느낌의 2차 함수식이 새로 탄생할 거예요. 그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빡빡이 잘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다? 원래 있던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원래 있던 함수는 fx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 생긴 함수를 gx다 라고 하는데 이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 난 나갔는데 그게 언제적 건데 아직도 있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임의의 함수 fx가 있어요. 임의의 함수 fx가 있어요. 임의의 함수 fx에서 임의의 점, 저는 p x, y 임의의 점이죠. 그죠? x, y라는 점을 하나 찍었어요. 하나 찍었습니다. x, y라는 녀석은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게 하는 x랑 y의 집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함수식인데 이 녀석을 규칙이 x축으로 n만큼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 생긴 그 도형의 그 함수의 방정식, 함수식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오케이. 그때 새로운 점이 생기겠죠. 이 점을 P'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P'의 좌표를 뭔지 아직 몰라요. 그죠? 몰라서 이 녀석도 X', Y'이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다해, 안녕.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과 Y'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녀석이 어떤 관계냐? 뭐 Y'은 이 X'이라는 관계냐? 아니면 Y'은 뭐 X'의 제곱의 관계냐? 이런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X'과 Y'의 관계를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X'과 Y'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X라는 점에다가, 그죠? P라는 점이었는데, P라는 점에서 X 좌표에 더하기 M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X'의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Y 좌표는 Y 더하기 N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Y'이라는 좌표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XY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XY의 관계는 Y는 fx라는 관계였어요. 근데 Y는 fx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의 관계다, x제곱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X'과 Y'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건데, X', Y'은 원래는 요런 녀석들을 만족하는,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X는 X' 빼기 M, 그죠? Y는 Y' 빼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Y' 빼기 N는 X' 빼기 M의 제곱이라는 어디 갔어요? X'과 Y'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 플러스 n이 돼서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을 떼주면 되죠. x제곱 빼기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외워서도 많이 해요. 외워서도 뭐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0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10을 대입해서 그 방정식, 아니 함수식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외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물론 외워서 해도 돼요.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궁금해하는 학생은 항상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더 좋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또 쓰니까 이런 거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까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중3 건 기억할 거 아니야. 그죠? 중3 건 기억할 건데 중3 때 쓰던 방법으로 하나 해보고 아니면 지금 썼던 것도 하나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중3 때 뭘 배워요? 중3 때 2차 함수 배우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을까?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리세요. 이거죠. 이겁니다. 잘 그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머릿속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죠? 근데 이게 뭐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거였으니까 이 방정식에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쓰면 y 빼기 3은 x 빼기 2의 제곱, 뭐 이거 넘기면 이렇게 돼서 결국 슉슉 이건데 결국 같다, 이런 거죠. 뭐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또 어떻게 한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또 쓰죠. 평행 이동을 꼭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모든 함수식에서, 모든 방정식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이 녀석을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이번엔 음수도 하나 해보자.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뭐다?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3만큼 이동, 그죠? 그리고 4만큼 마이너스로 이동이 되면서 이런 원이 되는데, 이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더라?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고요, y 대신에 뭘 넣는다? y 플러스 4를 넣어주면 이 방정식이 되더라.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원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뭡니까?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죠? 0,0에서 x축으로 3만큼 가는 거니까 0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거니까 0 빼기 4가 돼서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3차 방정식이 나오든 4차가 나오든 원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왜 마이너스냐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방정식에서는 왜 x 대신에 x 빼기 m인지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 찍어봤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녹화 끊는 게 어딨지?